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준호 아빠입니다. 사직 아시아드 라인이라고 하면 자녀가 있는 부모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부산 내륙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지금 7월 달에 분양하는 단지가 있다고 해서 분양 공고랑 청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쌍용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 그랜드 오픈. 6월 달에 동네 아시아드 그랜드 오픈이라는 걸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팍 열렸는데요. 냄새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첫 번째, 동네면 동네지 아시아드는 뭐냐? 아시아드는 아시아드지 동네면 뭐냐? 이름을 동네랑 아시아드 양쪽 다 다리가 걸쳐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죠. 동네 아시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지 바로 옆에 맞습니다.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400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청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너무나 쉽습니다. 거기랑 비교해보면 시세, 단지, 컨디션, 학군 너무나 쉽게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든 실거주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비교해보면 끝납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계약금 5%, 1차 1,000만원 정액제, 뭔가 분양 조건을 특별하게 해주죠.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비는 800만원, 그리고 국평 84 타입은 1200만원. 결코 비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시공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청약하면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5만원 상품권도 주고요. 에드카플렉스 에코백도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자한테는 코스트코 골드스타 회원권까지 증정한다라고 하니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청약을 해야 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드 라인 대표 아파트라고 해서 이 단지의 위치도를 홈페이지에 실어놨습니다. 아시아드의 라인을 저기 미남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아시아드 라인이 대로를 중심으로 번져가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초등학교를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신초, 요고초, 애원초 이런 것처럼 초등학교를 어딜 가고 그 초등학교 근접, 인접에 학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오른쪽 편이고 학군이 왼쪽 편에 있다면 초등학교를 갔다가 학군으로 다시 와야 되는 이동상에 대단히 불리한 점이 생깁니다.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도 금강초등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용 더 플래티넘 아시아드도 분명 금강초를 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아드 라인의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도보 공간에 비효율적 동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단지의 이름이 아시아드만 아니라 동네 아시아드, 동네를 걸쳐 있는 이 부분이 단지 네이밍뿐만 아니라 사직역까지의 거리, 이 도보의 기간뿐만 아니라 학군이랑 어디에 학교를 가는지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쌍용 더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의 위치를 나타낸 건데요. 주변에 재개발 구역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왔죠. 사직 3부터 온천 5, 사직 5, 사직 2, 사직 4, 거제 1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초기 제재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모든 학군과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에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15년 뒤에 재개발이 완성되는 주변 인근과 맞물려서 우리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리함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적인 불리함, 학군의
불리함, 동선의 불리함을 깨고 우리가 여기에 청약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는지입니다.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비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청약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너무 쉽습니다.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440세대 7억 2천, 지금 현재 매물 올라와 있는 거 거짓 매물일지 모르겠지만 7억 초반대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103동, 101동, 102동, 중개사 6곳, 5곳, 3곳. 여기가 거짓 매물이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이미 5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보면 이 시세가 맞는 시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양하는 단지의 공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고층 기준에 5억 9천입니다. 11층 이상 5구 A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9천이고요. 5구 B 타입 같은 경우에 16층 이상이면 5억 9천입니다. 여기에 확장비 800만 원만 붙여도 6억부터 시작입니다. 유상 옵션을 붙이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네 아시아드와 한 1억 정도 갭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평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면 84A 타입 비교하시면 됩니다. 84A 타입 비교하시면 고층 기준으로 9억 5,300입니다. 여기에 베란다 확장비 그리고 천정형 냉난방기 붙이면 최소 2천은 올라갑니다. 9억 7,300. 아시아드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가 저층이라서 7억이고 고층을 올라가면 뭐 7억 5천, 7억 7천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금액만 비교해 보더라도 2억의 차이가 납니다. 쌍용 플래티넘이 입지적으로 세대수가 더 많냐? 세대수도 작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차 대수는 많고 평면은 동네 아시아드보다 잘 뺐습니다. 단지 이겁니다. 쌍용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의 청약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도 청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가치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조합원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가 섞인 뭔가 포장하지 않은 정확한 날 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쌍용 플래티넘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목차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와 브랜드 소개, 단지 매치도, 커뮤니티 분양 일정, 평면 정도만 저희가 간추려서 보고요. 나머지 쌍용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사실 별거 없거든요. 아파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 청약 안내 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핵심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건설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드에도 쌍용을 했고 뭐 어디에도 했고, 근데 하나 놀라웠던 거는 해외에 꽤 괜찮은 곳에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센즈 호텔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쌍용이 했더라고요. 쌍용이 물론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쌍용이 메이저 시공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에서 꽤 괜찮은 곳에 수주를 해서 괜찮은 품질로 관광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위치는 온천동 1370-1번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24층이고 이 지상 4층까지 한 거는 주차 대수 1.7대 1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전후입니다. 23% 아주 쾌적하죠. 세대수는 총 271세대로 300세대도 되지 않는 소형 단지입니다. 자, 배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동밖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일자로 배치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판상형을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 동을 배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배치도를 보고 처음에 이거 뭐지? 라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밑에 일반 분양 137세대 중에서 59C, 59D, 59E, 59F가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배치도 색깔을 보고 101동에
1호 라인이 84C 타입인데 보라색도 섞여 있거든요. 59C가. 뭐지? 라고 처음에 봤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밑에 저충부는 84C가 올라가고요. 위에 고충부에 59C, 그러니까 이 평면이 줄어듭니다. 34평에서 26평으로 줄어듭니다. 이거를 위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다 이렇게 날개 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줄어드는 1호 라인, 2호 라인에 줄어드는 모습이고 3호 라인까지 101, 2동 그리고 3동은 4호 라인까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101, 2동에 있는 84A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9랑 84 타입은 전부 다 평면이 변화가 있다. 동안에서 같은 라인에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했는지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연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고려를 하면 뭐 크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에 세대가 있지만 일부 공간은 옥상이기 때문에 뭐 누수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이렇게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장단점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당 부분에는 부대 복리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스트룸이 한 개실, 한 개 호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아파트 요즘에 신축에서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GX룸이라든지 피트니스 다목적실, 골프 연습장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101동이 주동이기 때문에 101동에 다 주민 운동시설이랑 복지시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 단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부대 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도 각 개별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청약 일정입니다. 청약 일정을 한번 보면 모집 공고와 모델하우스 오픈은 끝이 났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 공급은 다음 주 7월 7일 월요일이고요. 청약은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특별 공급과 청약은 청약 1순위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특공과 청약 1순위를 안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미분양 날 거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을 보시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재당첨 없이 청약 가능하고 배우자 중복 청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중도금 실현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전매가 될지 물음표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6개월 만에 뻥튀기가 얼만큼 될지 2025년 연말 2026년 1월 달에 이 금액을 넘어설지는 물음표가 꽤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84A, 59A 평면 안내하고 저희 그 내부 실내 한번 보고요. 마무리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59A 보시면 3베이입니다. 판상형이고요. 59B도 거의 비슷합니다. 드레스룸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드레스룸보단 파우더룸 같은 비슷한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59A 판상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C는 타워형이고요. 59E 타입이 좀 신기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분양 단지가 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침실 2와 침실 3, 욕실 1개가 완전히 복도를 기준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사실 이상민의 그 아내집에 얹혀서 사는 그런 영상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갑자기 생각이 나던데 뭔가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으면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자, 84A 타입 볼게요. 84A 타입 보시면 84A랑 C 타입 둘 다 판상형이고요. B 타입도 판상형이더라고요. 84 타입은 좀 평면을 잘 뺐어요. 현관 오시면 현관 팬트리, 거실 팬트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룸을 이렇게 뒤에 하나 뺐더라고요. 4배인데도 알파룸을 빼서 방이 5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방이 공간이 넓은 게 좋으냐 아니면 공간을 분할해서 여러 개가 가지수가 많으면 좋으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팬트리를 길게 뽑았다라고 하면 이동하는 동선은 그 공간 안에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벽면을 이용하는 활용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벽이 많은 게 활용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짐을 놔두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을 분할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드레스룸이 작지도 않습니다. 드레스룸도 잘 빼서 서비스 면적이 꽤 잘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까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는 3배입니다. 84 타입이.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평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84A랑 84C 타입의 분양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5층에서 10층 기준 84C 타입은 위에서 평면이 바뀌기 때문에 10층이 최상층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약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84C 타입을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84C 타입은 103동이라서 101동, 2동 이렇게 약간 주동 쪽에는 조금 멀어지는 게 있지만 단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 거실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파트의 내부 마감재는 거의 대동상이합니다. 도배, 타일, 바닥 마루, 목문, 그리고 화장실 거의 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창 앞에 보면은 지금 난간이 유리 난간은 아니죠. 분할 창호도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할게요. 미분양에 대한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자, 쌍용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 미분양 증가할 것 같습니다. 증가할 것 같고요. 그 동네 반도 유보라 얼마 전에 동래구의 미분양 수가 증가한 이후로 동네 반도 유보라를 제가 낭민동 쪽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옆에 있는 포레나 대비해서 얘가 비싸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고 그게 여지없이 미분양 세대수에 반영을 하고 지금도 현재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랑 한 2억 정도의 객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로변이 아니라서 한 블럭 뒤로 갔기 때문에 차량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차량의 진출입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차량 생활 소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평면은 더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준공연도가 몇 년 차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한 아파트의 입주 그리고 주차 대수 1.7대 1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이 이 분양가 2억을 상쇄할 수 있는 금액인지 2억이라고 하면 약 전체 분양가의 15%에서 18%, 약 20%에 대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상쇄할 수 있는지라는 거에는 물음표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분양 이 5%에 자 10억에 5%면 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한 7억에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5구 타입 금액으로 절반 한 3천 4천만 원으로 내가 분양권을 하나 들고 간다라 겟해서 들고 간다라고 하면 투자 대비 나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 이 금액을 그만큼 올려서 풀피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언제 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차라리 이거를 투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옆에 있는 이 편안의 계획 금액을 비교를 해서 한 바퀴를 돌린다고 봤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죠. 요즘에 분양가 자체가 다 고분양가입니다. 여기가 10억이고 르엘이 12억, 13억 얘기 나오거든요. 84B 타입 같은 경우, 84 타입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는 조망이 안 나오죠. 다 대부분 고분양가입니다. 평당 3천만 원 넘지 않은 곳이 없고 평당 4천만 원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서면서밋 4천 전후로 나오는데 4천 약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4천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 이제 분양가는 SK 하이엔드 브랜드로 짓는 3,370만 원이 거의 기준 금액처럼 느껴지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저 쌍용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 사직 아시아드 라인에 누구나 선호하는 이 단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벽이 낮지는 않습니다. 분양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고민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제 영상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면 적극 소통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